자, 오늘은 오발탄 한번 배워보도록 합시다. 자, 오발탄이라는 작품의 제목의 의미부터 파악을 해볼게요. 오발탄, 간단하게 말하면 뭐라고 할 수 있을까? 그렇지. 잘못 발사된 탄환, 그치?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거야. 발사된 탄환. 이 말을 조금 더 바꿔볼게. 잘못 발사된 탄환이라고 한다면 쉽게 말하면 목적지를 잃은 탄환, 그치? 잃은 탄환, 이렇게 말할 수 있을 텐데 작품 속에서 어떤 의미로 이렇게 쓰이고 있을까? 이 작품에 나오는 인물 중에 철호라는 인물이 있어요, 그치? 이 철호라는 인물이 이 삶의 방향성을 잃었단 말이에요. 목적지를. 그치? 철호의 삶을 상징하는 말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걸 조금 더 깊이 있게 한번 들어가 보면 이 작품이 배경으로 하고 있는 1960, 70년대를 살아가는 그 당시의 사람들이 삶의 방향성을 잃었었다고. 그치? 이렇게. 당시 삶의 방향성을 잃은 자들의 삶의 모습.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거지. 확인됐니? 자, 그럼 본지문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이 작품의 전체적인 내용을 짧게만 설명을 하면 세 명의 인물, 크게는 세 명의 인물이 나올 수가 있어요. 주인공이 되는 철호라는 인물과 그 철호의 동생인 영호, 그리고 여동생인 명희라는 인물이 있어요. 각각의 인물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보도록 합시다. 자, 볼게요. 영호는 이거죠. 동생입니다. 영호는 철호의 동생이에요. 영호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그러나 눈만은 똑바로 형 철호를 쳐다보고 있었다. 그렇게나 살자면 이 형도 벌써 잘 살 수 있었다. 누가 하는 말이겠어? 이 형이라고 했으니까 철호가 하는 말이겠지, 그치? 이 부분이. 자, 그렇게나 살자면이라고 하는 거 봐서는 동생의 삶에 대해서 철호는 긍정으로 바라본다, 부정으로 바라본다? 부정으로 바라보고 있다, 그치? 철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그렇게나란 이유? 이 말은 누가 하는 거겠어? 동생인 영호가 하는 말일 텐데 영호는 이렇게 말하는 거 봐서는 철호의 말, 위의 말에 대해서 인정한다, 수긍한다, 한다. 수긍하지 않는다, 그치? 가보자. 양심을 버리고 윤리와 관습을 무시하고 법률까지도 범하고. 자, 2번. 양심을 버리고 윤리와 관습을 무시하고 법률까지도 범하고. 이게 바로 뭐야? 철호가 영호의 삶을 부정으로 봤던 이유, 즉 그렇게 산다라고 했던 말의 의미가 여기 있는 거지, 그치? 자, 그럼 영호는 어떤 삶을 살았느냐? 일확천금을 노려요. 단 한 방에 모든 게 해결되길 바라지. 쉽게 말하면 지금으로 따지면 매번 일어나지 않고 로또만 사는 거랑 똑같단 말이야, 그치? 그에 비해 철호는 어떻게 살았느냐? 철호는 양심을 지키며 정도를 걸었단 말이야. 확인됐니? 가보자. 흥분한 철호의 큰 목소리에 영호는 지금까지 철호의 얼굴에 주었던 시선을 앞으로 쭉 뻗치고 앉은 자기의 발끝으로 떨구었다는 말은 뭐 얘기야? 형의 말에 대해서 뭐한다? 인정한다는 얘기지. 확인됐니? 자, 갑니다. 저도 형님을 존경하고 있어요. 고생하는 형님을, 이렇게 이 고생을 참고 견디는 형님을. 그렇지만 형님은 약한 사람이에요. 용기가 없는 거지요. 너무 양심이 강해요. 아니, 어쩌면 사람이 약하면 약한 많지 그만치 반대로 양심이란 가시는 너무 여물고 굳어지는 것인지도 모르죠. 이거 봐. 양심이란 가시란 말을 썼잖니? 그러면 이 지문상 볼 때 영호라는 아이가 바라보는 양심은 긍정이다, 부정이다? 부정이다. 쓸모없는 거라는 거야. 쓸모없는. 확인됐니? 아까 말했잖아. 영호가 바라는 삶은 일확천금이라고. 자, 양심이란 가시? 네, 가시죠. 양심이란 손끝에 가십니다. 빼어버리면 아무렇지도 않은데, 봐봐. 빼어버리면 아무렇지도 않은데라고 하는 말은 다시 말하면 양심은 필요하지 않은 거다. 그냥 버려도 그만이다라고 하는 거지. 공연이 그냥 두고 건드릴 때마다 깜짝깜짝 놀라는 거냐고. 여기 보니까 계속 이런 말투가 나오잖아. 그치? 이런 말투 왜 쓸까? 작품 자체에 나와 있는 철호나 영호라고 하는 그 명이라는 이 가족은 북에서 내려온 사람들이에요. 6.25 전쟁 이후에 갑니다. 즉 고향이 어디라고? 북쪽이라고. 그런 나일론 반지 같은 것이죠. 이분아마나 불알이 덜렁 비쳐 보이기는 매한 가지죠. 즉 쓸모없는 거다, 불필요한 거다라는 얘기입니다. 관습이요? 그건 소녀의 머리끝에 달린 리본이라고나 할까요? 즉 여기서 봐. 소녀의 머리끝에 달린 리본이라는 건 뭐야? 쉽게 말하면 보여지기 위한 것일 뿐이라는 거야. 보여지기 위한 것. 다시 말하면 장식이라는 것이 뭐가? 아까 말했던 윤리라고 하는 것이. 갑니다. 라고나 할까요? 있으면 예쁠 것도 있어요. 그러나 없어서 뭐 별일도 없어요. 봐봐. 없어서 별일도 없어요라는 말은 쉽게 말하면 아까 말했던 윤리는 불필요한 거다. 그냥 있으면 그만, 없어도 그만인 거다. 법률? 그건 마치 허수아비 같은 것입니다. 허수아비, 덜 굳은 바가지에다 되는 대로 눈과 코를 그리고 수염만 크게 그린 허수아비. 무더기를 걸치고 팔을 쫙 벌리고 서 있는 허수아비. 참새들을 향해서는 그것이 제법 공갈이 되지요. 여기서 공갈? 거짓. 그치? 참새들을 속이는 거잖아. 뭐가? 허수아비가. 그처럼 여기서 공갈이라고 하는 말은 뭐와 같은 거야? 법률이라는 거야. 법률. 법률은 다시 말하면 사람들을 속이는 것. 이더니 사람들을 속이는 것이라는 거야. 뭐와 같다고? 허수아비와 같다고 갑니다. 그러나 까마귀쯤은 많대도 벌써 무서워하지 않아요. 아니, 무서워하기는커녕 그놈이 상투 끝에 턱 올라앉아서 썩은 흙을 쑤시던 더러운 두둥이를 문질러도 별일 없거든요. 영호는 코수숨을 쳤다. 그리고 거기 문턱 밑에 담배값을 새로 담배를 한 개 빼어 물고 지금까지 들고 있던 다 탄 꽁다리에서 불을 옮겨 빨았다. 다시 말하면 뭐야? 계속 연담배, 줄담배 피고 있는 거지, 그치? 줄담배 피고 있는 건데 여기서 하나 또 알려드릴게요.
소설 속에서의 담배라는 건 보통 일반적으로 갈등의 상태를 표현합니다. 자, 다시 말하면 영호라는 사람도 이렇게 말을 하고 있지만 양심이라는 것에 대한 중요성은 안다 모른다 알고 있다. 그러나 자신의 행동 또는 자신의 삶의 방향성에 대해서 합리화하기 위해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을 뿐이라는 거야. 자, 그럼 보자. 가자라는 말이 나왔어요. 가자. 누가 하는 말이래? 어머니의 소리래. 이 엄마도 마찬가지 이 철호와 영호와 함께 북에서 내려왔겠죠. 북에서 내려오는 과정에서 자식 하나를 잃어요. 그래서 어떡하냐? 정신이 나간 상태야. 그럼 어디를 가자고 하는 거냐? 고향으로 가자고 하는 거야. 이 할머니는 고향으로 다시 가고 싶거든. 고향에 대한 그리움의 행동을 계속 뭐라고 어떤 말을 반복한다고? 가자라는 말을 반복한다고. 소리가 또 들렸다. 어머니는 분명히 잠이 들어있는 것이었다. 그러면서도 간간히 저렇게 가자, 가자 소리를 지르는 것이었다. 즉, 아까 말했잖아. 이 잠꼬대처럼 보이죠? 이게 습관처럼 돼 있다고. 가보자. 그것은 어쩌면 어머니에게는 호흡처럼 생리화해 버린 것인데 뭘 봐. 호흡처럼 생리화돼 있다는 말은 다시 말하면 뭘까요? 우리 호흡을 단 한순간도 쉬지는 못하죠. 그처럼 어머니는 계속적으로 어디를 가고 싶은 거야? 고향에, 그치? 고향에 대한 간절한 그리움이라고 볼 수 있겠지. 이렇게 간절한 그리움 이렇게 갑니다. 철호는 비스듬히 보호로 앉은 동생 영호의 옆 얼굴을 한참이나 들여다보고 있었다. 영호는 영호대로 괭한 두 눈으로 깜빡이기를 잊어버린 채 아까부터 앞으로 뻗친 자기의 발끝을 바라보고 있었다. 이후 철호는 영호에게서 눈을 돌려버렸다. 그리고 아랫방과 윗방 사이 칸막이를 한 널쭉에 등을 기대며 뭐로 돌아앉았다. 희미한 등장 불빛에 잠든 딸의 조그마한 얼굴이 애처로웠다. 그 어린 것 옆에 앉은 철호의 아내는 왼쪽 무릎을 세우고 그 위에 손을 펴 깔고 턱을 베었다. 아까부터 철호와 영호 형제가 하는 말을 조용히 듣고만 있는 그네는 여기서 말하는 그네 누구겠어? 영호의 아내가 되는 거죠. 이렇게 그치? 확인되니? 그네는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지 한쪽 손 끝으로 거기 방바닥에 가지런히 놓인 빨간 어린애 신발만 몇 번이고 쓸어보고 있었다. 철호는 고개를 푹 떨구어 턱을 가슴에 묻었다. 영호는 새로 피워문 담배를 연거푸 서너 번 들이받았다. 계속 영호는 담배 피고 있지, 그치? 확인되니? 갈등이라고. 알겠니? 자, 가보자. 철호는 전에도 몇 번 경찰서에 호출을 받은 적이 있었다. 그래서 몇 번의 경찰서에 호출은 뭐 때문에 갔었을까? 호출. 왜 불렀을까? 경찰이. 알다시피 철호라고 하는 사람은 아까도 언급했을 양심적인 삶을 살았다고. 그치? 그럼 경찰서 호출은 누구 때문이냐? 영호 때문이야. 영호 때문에. 아까 말했지. 영호는 일확천금을 바라던 사람이고 그리고 양심, 법률 따위는 중요치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합니다. 양공주 노릇을 하는 누이 동생 명주가 걸려들면 여기 또 나오네. 자, 양공주가 뭘까? 서양인을 대상으로 해서 지금 당시 우리나라에 있던 미군들을 대상으로 술을 팔던 여성들을 양공주라고 했다고. 양공주 노릇을 하는 누이 동생 명숙이가 걸려들면 어디에? 경찰서에. 그러니까 영호와 명숙 때문에 경찰서 간 거지 철호 스스로 때문에 경찰서 간 건 아니라는 거야. 가보자. 걸려들면 그 신원 보증을 해야 하는 철호였다. 그때마다 철호는 치안관 앞에서 낯을 못 들고 앉았다가 여기 낯을 못 든다는 말은 뭐야? 부끄럽다, 죄스럽다는 얘기겠지, 그치? 순경이 앞세우고 나온 명숙을 데리고 아무 말도 없이 경찰서 뒷문을 나서거든. 왜 경찰서 뒷문을 가? 죄스러운 거지. 창피한 거야. 갑니다. 그럴 때면 철호는 울었다. 하나밖에 없는 누이 동생이 정말 밉고 원망스러웠다. 왜? 도덕적이고 법률에 맞는 합법적인 일을 하며 살았으면 좋겠는데 얘도 그렇지 못하단 말이죠. 철호는 명숙을 한번 돌아다 보는 거 일도 없이 전찻길을 따라 사무실로 걸었고 또 명숙은 명숙이대로 적당한 곳에서 마치 낯도 모르는 얼굴도 모르는 서로 알지 못하는 그치? 낯도 모르냐면은 서로 모르는 뜻이야, 그지? 사람처럼 딴 길로 떨어져 가버리곤 하는 것이었다. 그런데 이번에는 누이 동생이 아니라 남동생 영호의 건으로 건이라고 했다. 아, 평상시에는 명숙 때문에 경찰서를 많이 갔었다면 이번에는 남동생 때문에 가게 된 거지, 그치? 며칠 전 밤에 취해서 짓거리던 영호의 말들이 머리를 스치고 지나갔다. 불안했다. 그런들 설마 하고 마음을 다시 먹으며 저는 경찰서 문을 갔다. 거기서 며칠 전 밤에 취해서 짓거리던 영호의 말 이게 바로 뭐냐면 은행 털고 싶다고 한번 일확천금 확 뜯어버리고 싶다 이런 말을 했던 것 때문에 가보자. 권총왕국이 나오죠. 요게 바로 며칠 전 영호가 했던 말이에요. 형사에게도 동생 영호의 사건 내용을 들은 초로는 앞에 앉은 형사의 얼굴을 바보 모양 멍청이 바라보고 있을 뿐이었다. 점점 피기가 가셔가는 철호의 얼굴은 표정을 잃은 채 굳어가고 있었다. 어느 회사에서 월급을 줄 돈 1,500만 원을 찾아서 은행 앞에 대기시켰던 지프차에 싣고 막 떠나려고 하는데 중절문을 깊숙이 눌러쓰고 색안경을 낀 괴한 두 명이 차 속에서 올라오며 권총을 내어들더라는 것이었다. 철호는 눈도 깜빡하지 않고 그저 영호의 머리카락이 흐트러져 내린 이마를 바라보고 있다. 돌아가세요, 형님. 영호는 등신처럼 서 있는 형이 도리어 민망한 듯이 조용히 말했다. 수감해. 형사가 문간을 치고 서 있는 순경을 돌아보았다. 영호는 그에게로 오는 순경을 향해 마주 걸어갔다. 영호는 뒷문으로 끌려 나가다 말고 멈춰섰다. 그리고 뒤를 돌아오며 형님 어린 것 화신 구경이나 한번 시키세요. 제가 약속했었는데 여기서 만난 어린 것이 누구겠어요? 철호의 아까 봤던 어린 딸이겠지, 그치? 뒷문이 쾅 닫혔다. 철호는 여전히 영호가 사라진 뒷문을 바라보고 서 있었다. 눈이 뿌옇게 흐렸다. 즉 뭐야, 눈물을 흘리는 거야, 그치? 여기서 흘리는 눈물은 바로 뭐냐면 동생을 지켜내지 못했다는 죄책감이에요. 아까 말했잖아. 철호라는 사람은 어떤 삶을 살았었다고? 도덕적인 삶을 살았었다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어디로 가시죠?
자, 이 중략 이후에 철호는 지금 경찰서에서 나와서 택시를 타고 있는 겁니다. 자, 가볼게요. 택시는 벌써 부르고 있었다. 해방촌. 자동차는 스르르 속력을 내주었다. 해방촌으로 가자면 차를 돌려야 하는 까닭이다. 이 해방촌이 어디냐면 쉽게 말하면 북한의 고향을 두고 고향을 잃은 자들, 즉 실향민의 마을이라고 볼 수 있어요. 실향민의 마을. 그럼 실향민의 마을을 왜 가려고 할까? 이 철호란 사람도 북한에서 온 사람이긴 하지만 이 사람은 고향에 대한 그림이 누구보다 약해? 엄마보다 약해. 그치? 이 실향민의 마을을 가고 있건 엄마 때문에 엄마 때문에. 가보자. 운전수는 줄지어 달려오는 자동차의 사이가 생기기를 노리고 끼어들게 해야 되니까. 저만치 자동차 행렬이 좀 끊겼다. 운전수는 핸들을 잔뜩 비틀어주었다. 운전수가 몸을 한편으로 기울이며 막 핸들을 틀려는 때였다. 뒷자리에서 철호가 소리를 질렀다. 아니야. S병원으로 가. 이 S병원은 누가 있는 곳인데 아내가 있는 곳이에요. 아내가 애를 낳다 죽었거든. 자, 가보자. 철호는 갑자기 아내의 죽음을 생각했던 것이었다. 운전사는 다시 휙 핸들을 이쪽으로 틀었다. 운전사 옆에 앉아있는 조수애가 있다. 봐봐. 지금은 운전수라고 하는 사람, 택시를 타면 택시 기사 한 명밖에 없잖아요. 옛날에는 택시 앞좌석에 운전수 옆에 있는 보조석에 조수가 타 있었대요. 그 버스 선생님이 어렸을 때는 버스에 안내원이 있었거든. 버스의 안내원처럼 택시에도 안내원처럼 이 조수가 있었나 봐요. 당시에는. 이 조수애가 있을 때는 지금은 사라지는가만 이것도 시대적 배경으로 볼 수 있겠지, 그치? 조수애가 한번 철호를 돌아봤다. 왜? 자꾸 이 목적지를 바꾸니까. 철호는 뒷자리 한 구석에 가서 몸을 들여박은 채 고개를 뒤로젖히고 눈을 감고 있었다. 차는 한국은행 앞 로터리를 돌고 있었다. 그때 또 뒤에서 철호가 소리를 질렀다. 아니야, 경찰서로 가. 이때 경찰서는 누가 있는 곳? 그래, 영호가 있는 곳.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거야. 즉 봐봐. 엄마가 있는 곳을 가려다가 아내가 있는 곳을 가려다가 영호가 있는 곳을 가려다가 지금 뭐가 있어? 삶의 방향성을 뭐였다고? 잃어버렸다고. 누가 잃은 거야? 철호가 잃은 거야. 그치? 자, 가보자. 눈을 감고 있는 철호는 생각하는 것이었다. 아내는 이미 죽었는데 하고 이번에는 다행히 차의 방향을 바꿀 필요가 없다. 그냥 달았다. 모모경찰서 앞입니다. 철호는 눈을 떴다. 상반신을 벌쩍 일으켰다. 그러나 곧 또 털썩 뒤로 기대고 쓰러졌다. 아니야. 가. 경찰서입니다, 손님. 조수애가 뒤로 몸을 뒤로 돌리고 말했다. 가자. 철호는 여전히 눈을 감고 선생님 이 말 누가 하던 말인데 앞에 보면 엄마가 자주 하던 말이죠. 그치? 엄마는 고향에 대한 그리움 때문에 가자라고 했다면 철호는 지금 가자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뭐 때문이야? 어디로 갈지 모르는 거야. 봐봐. 가자라고 하는 이 단어가 엄마가 할 때의 의미랑 철호가 할 때의 의미가 조금 달라져. 아까 말했다시피. 엄마는 뭐라고? 고향에 대한 그리움 때문에 계속 가자는 말을 한다면 철호가 이 소속 후반부에서 하는 말의 의미는 뭐라고? 삶의 방향을 뭐였다고? 잃어버렸다고. 상실했다고. 확인됐니? 어디로 갑니까? 아, 글쎄 가. 한참 딱한 아저씨네. 취했나? 운전자가 힐끔 조수를 쳐다봤다. 그런가 봐요. 자, 어쩌다 오발탄 같은 손님이 걸렸어. 여기서 말하는 오발탄이란 누굴 말하는 거야? 그렇지. 철호를 말하는 거야. 아까 말했다시피 오발탄은 뭔 뜻이라고? 목적지, 즉 목표를 잃어버린 거란 말이야. 이게 바로 철호의 삶의 모습이지. 철호의 삶을 상징하는 거지. 여기다. 자기 갈 곳도 모르게 운전수는 기어를 놓으며 중얼거렸다. 철호는 까무르키 잠이 들어가는 것 같은 속에서 운전수가 중얼거리는 소리를 멀리 듣고 있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혼자 생각하는 것이었다. 아들 구실, 남편 구실, 애비 구실. 미안해요. 형 구실, 또 계리사 사무실, 서기 구실, 해야 할 구실이 너무 많아. 이때 구실이라는 걸 어떤 말로 바꾸면 좋을까? 이 구실을. 삶의 무게 내지는 의무라는 말로 바꿔봐. 아들로서의 의무도 해야죠. 남편으로서의 의무도 있죠. 아버지로서의 의무도 있고 형 또는 오빠로서의 의무도 있고 또 이 계리사라는 게 바로 뭐냐면 이 사람의 직업이거든. 밑에 써있죠. 계리사라는 사무실의 서기로서의 직업, 의무. 이 사람이 하는 역할이 뭔가 봐. 1번, 2번, 3번, 4번, 5번. 5가지의 삶의 의무를 갖고 살고 있단 말이야. 확인됐니? 자, 갑니다. 그래, 난 네 말대로 아마도 조물주의 오벌탄인지도 모른다. 정말 갈 곳을 알 수가 없다. 그런데 지금 나는 어디건 가긴 가야 한다. 서로는 점점 졸려왔다. 다리가 저린 것처럼 머리의 감각이 차츰 없어져 갔다. 작품 자체에서 오발탄이라는 건 쉽게 말하면 철호의 삶의 방향성을 상실한 모습을 제시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어요. 지금 우리 이 교재에는 빠져있는 부분인데 이 경찰서에서 나온 철호가 중간에 어딜 들리냐면 치과를 들려요. 치과를 들려서 이를 뽑거든요. 충치 2개가 있는데 이 충치라고 하는 건 이 철호가 느끼는 삶의 의무감 이런 거거든. 지금까지 도덕적으로 살기 위해서 그런 의무감을 지키다 보니까 삶이 힘들었겠지. 그치? 예를 들면 이런 거잖아. 잠깐 눈 앞에서 바로 건너편에 있는 어떤 장소를 가야 돼요. 횡단보도를 건너지 않고 바로 가면. 즉 무단횡단하면 바로 금방 갈 수 있는 곳을 이 사람은 도덕적으로 살려다 보니까 10m 이상을 걸어가서 횡단보도를 건너가는 그런 삶을 힘겹게 살아왔었단 말이지. 그걸 지켜왔었는데 지켜와 봐도 자기 혼자만의 삶의 모습으로는 그걸 이룰 수가 없잖아. 엄마도 아내도 동생 둘도 자신의 삶을 힘들게 하잖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를 뽑거든요. 첫 번째 치과에 가서 이를 뽑아요. 근데 지금도 마찬가지인 게 이를 2개를 동시에 뽑아주지는 않습니다. 그 이유가
이를 두 개를 동시에 뽑게 되면 출혈이 심해요. 그래서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기 때문에 잘 안 뽑아주는데 이 사람은 억지로 우겨서 결국에 그 충치 두 개를 다 뽑아고 나오거든. 그 후에 지금 택시를 탄 거란 말이야. 그럼 여기서 충치를 뽑는다는 건 바로 뭘 말하냐 아까 지금까지 자신을 누르던 억압하던 삶의 무게를 내던진다는 의미로 볼 수 있어요. 나도 그렇게 안 살겠어. 나도 도덕적으로 살지 않을래 이제. 너무 힘들어라고 내던지는 건데 그 후엔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본 적이 없기 때문에 삶의 방향성을 잃고 있다라고 볼 수 있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잖아. 놀아본 놈들이나 시험 끝나고 잘 놀 줄 알죠. 공부만 하던 친구들은 보통 시험이 끝나도 뭐예요? 놀 줄을 몰라 안 놀아봐서 결국엔 그날 어떻게 또 하고 노지. 그치? 똑같단 말이죠. 이게 초로의 삶은 그러한 삶이고 그러한 삶을 나타낸 말이 바로 오발탄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수고하셨어요.